최근 재계와 연예계를 동시에 들썩이게 한 화제의 중심에는 정해찬의 결혼식이 있었다. 그러나 본식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건 하객 중 한 사람인 고현정이 조용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정용진이 침묵을 깨고 한지희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에서 신세계 내부의 구조적 균열로 확산되고 있다. 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가족 모임에서 정용진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정이는 내가 지킬 마지막 선이야. 그 선 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 발언은 곧장 주요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되었고 내부에선 이례적으로 직설적이었다는 평이 돌고 있다. 그렇다면 정용진이 이처럼 감정의 수위를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정해찬과 정혜인이 고현정과의 관계 회복을 공공연히 드러낸 이후 한지희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겉으로는 축하를 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녀들의 결정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과거를 들추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있다. 특히 정혜인이 고현정을 언급한 인터뷰 이후 그녀의 외모나 언행을 지적하며 불편함을 표현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게다가 고현정과 정용진의 과거 사진이 기사화된 날 한지희가 비공개 SNS에 기생하는 과거라는 문구를 남겼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주변에선 이를 겨냥한 감정의 표출로 받아들였다. 오랜 기간 가족 내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정용진은 재혼 이후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며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건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지. 정용진의 이 발언은 신세계 내부로도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경영진은 그룹 이미지를 위해 가족 문제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돼야 한다며 고현정에 대한 언급을 꺼렸지만 정용진은 오히려 정치적 조율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지희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비공식 인사 라인도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는 한지희 역시 내부적으로는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 안에서도 내 편은 없구나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최근 신세계 주요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점차 그룹 내 공식 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이 고립의 징후라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내 감정 싸움을 넘어 기업 총수 일가가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감정 사이에서 겪는 균열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용진이 공식적으로 태도를 정리한 이상 고현정의 존재가 더는 금기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선택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정해찬과 정혜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단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이름을 되찾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용진의 발언이 전해진 그날 저녁 한지희는 메이크업 룸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통상이라면 자선 행사나 VIP 만찬 준비로 바빴을 시간이지만 그녀는 아무 일정도 없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정이는 내 마지막 선이야.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다. 수년간 쌓아온 신세계의 안주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일정이었다. 그녀가 주도하던 주요 그룹 행사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고 포토월에는 정해찬과 정혜인이 서는 일이 잦아졌다. 공식 활동이 줄어들면서 그녀의 존재감은 자연스레 뒷자리로 밀려났다.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대화 주제에서 한지희는 빠지고 고현정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지희는 내심 분노했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정제된 말투로 조용히 주변을 정리해갔다. 자신에게 충성하던 측근들과 비공식 자리를 마련하거나 친분 있는 언론인에게 은근한 메시지를 흘리며 자기 서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고현정을 향한 공격은 곧 자녀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의 정면 충돌은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겉으론 침묵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방어선을 구축해 나갔다.
표정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졌다. 그런 가운데 고현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공식 입장도 주변인에게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남동 자택에 머물며 외부 활동을 접었다. 스케줄도 인터뷰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읽었다. 한 측근은 고현정 씨는 지금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걸 정확히 아신다. 그래서 더 말을 아끼는 거다. 지금은 아이들의 시간이고 아이들의 선택이니까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정해찬이 연기 아카데미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았다. 정혜인이 엄마라고 언급한 그 순간에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뒤에서 기다렸다. 침묵은 오히려 힘이 되었다. 정용진이 현정이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린 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고현정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어떤 정치적 발언도 전략적 움직임도 없이 오직 존재만으로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더 강했다. 얼마 전 고현정이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포착됐다. 베이지색 코트 차림에 책 한 권을 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그 장면 하나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모든 걸 설명해준다. 이 댓글은 수많은 공감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하고 있다. 다음엔 그녀가 직접 말할 차례일까? 아니면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이겨내는 선택을 할까? 나훈아의 은퇴는 단지 한 예술가의 퇴장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시대적 정서의 일단이 저물고 있음을 뜻한다. 그가 대표해온 감정의 스펙트럼은 특정 세대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예외적인 존재감을 가능케 했다. 단순한 대중가수라기보다는 그는 산업화의 거친 길을 함께 걸어온 세대의 감정 대리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도시로 이주한 이들의 고단한 삶과 잊혀진 고향에 대한 깊은 향수를 노래로 되살렸다. 이촌향도의 중심에 있던 이들에게 그의 음악은 한때의 유행이 아닌 일종의 정서적 생존 수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은퇴는 한 개인의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급격히 세대 전환이 진행 중인 오늘날 나훈아의 퇴장은 한국 사회가 어떤 감정적 시대를 마감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2030세대는 더 이상 방송이나 음반을 통해 스타를 기억하지 않는다. 유튜브 알고리즘과 짧은 영상이 문화를 주도하는 지금, 트로트조차 새로운 미디어 속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나훈아만큼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재해석 없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향수를 자극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감정의 언어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현재에 말 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이 나훈아를 단지 옛날 가수로 묵지 못하게 만든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토록 강력했던 감정의 언어가 사라진 뒤 그 자리를 어떤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후배 가수들이 그의 곡을 리메이크하고 오디션 무대에서 그의 노래가 반복되지만 그것이 단지 상업적 재생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훈아의 음악은 한 세대의 기억을 담고 있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나훈아가 상징했던 시대는 예술과 사회가 함께 호흡하던 시대였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한국인의 슬픔, 회한, 그리움을 전달했고 동시에 사회가 겪었던 격변을 감정으로 증언했다. 그의 퇴장은 곧 그 시대와의 작별이며 이는 우리가 다음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과거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니는 잘했나? 라는 그의 마지막 발언은 단지 정치를 향한 발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으로도 읽을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목소리로, 어떤 노래로 다음 세대의 감정을 말해줄 것인가? 가수 나훈아가 예고한 대로 마지막 전국 투어를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났다. 데뷔 시점은 1966년 혹은 1968년으로 전해지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엇갈린다. 이처럼 출발 시점조차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그의 활동 경력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그의 은퇴를 두고 58년 만에 마지막 무대라며 조명하고 있다. 정확한 연도를 두고 이견이 있더라도 그가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오랫동안 활동한 가수들은 많지만 대부분은 젊은 시절의 히트곡의 기대 행사 무대나 소규모 공연 위주로 활동을 이어간다. 트로트 가수 중 일부는 중장년기에도 신곡을 내곤 하지만 전국을 도는 순회 공연까지 병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나훈아는 예외였다. 최근까지도 신보를 꾸준히 발표했고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전국 무대를 돌며 대중과 소통했다. 나이든 가수가 앨범을 내거나 공연을 여는 것은 흔하지만 그 무대가 전 세대의 관심을 모으며 문화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에서는 조용필과 나훈아만이 이와 같은 반열에 오른 사례다. 이처럼 한국 대중가요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나훈아가 올해 1월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1970년대에 남진과 함께 트로트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트로트 부흥기를 이끌었다. 당시만 해도 대중가요 시장은 미국 팝의 영향 아래 있었고 전통가요는 외면받는 분위기였다. 이 흐름을 뒤집은 인물이 이미자였고 그 뒤를 이어 나훈아와 남진이 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를 주류로 끌어올렸다. 특히 나훈아는 남진보다 더 짙은 향토적 감성을 지닌 트로트를 선보이며 수많은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다. 당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다. 1960년부터 1975년 사이에 농촌을 떠난 인구는 약 70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1970년 당시 전체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여기에 실향민까지 더하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사회 전체의 공통정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훈아의 고향 노래는 위로와 공감의 상징이 되었다.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는 1980년대 대북 확성기로 가장 자주 송출된 노래 5곡을 공개했는데 이 중 4곡이 나훈아의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먼 고향, 고향역 모정의 세월이었다. 이는 그의 노래가 단지 대중적 인기를 넘어서 이념의 장벽 너머까지 전달될 만큼 강력한 울림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또한 나훈아는 트로트의 대표적 창법으로 자리 잡은 꺾기를 대중화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의 어머니는 민요를 즐겨 불렀고 나훈아는 이 민요의 애절한 감정을 자신의 음악에 접목시켜 특유의 꺾기 창법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엔카와는 다른 한국적 정서를 담은 트로트의 정체성을 확립한 셈이다. 당시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활약했다.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총 18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이 중 14편에서 주연급 역할을 맡았다. 바쁜 무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연기까지 병행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그는 약 1200곡의 자작곡을 포함해 3000곡이 넘는 노래를 발표했고 정규 앨범만 해도 200장을 훌쩍 넘긴다. 히트곡만 50곡 이상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은퇴 직전까지도 자작곡을 내놓으며 활발히 활동했다는 것이다. 체육관을 돌며 전국 순회 공연을 이어간 것도 여느 젊은 아이돌과 견줄 만한 에너지다. 공연의 규모와 인기로 따졌을 때 그는 조용필과 함께 공연의 제왕으로 불릴 만했다. 비록 이제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지만 나훈아의 노래는 여전히 한국인의 정서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자주 불리는 곡 역시 그의 레퍼토리다. 그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신곡을 기대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법. 그가 다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수는 없을 것이다. 나훈아의 은퇴는 단순히 한 가수의 퇴장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한 시대에 막이 내리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청춘을 보낸 세대는 이미 노년층이 되었고 지금은
그 자녀와 손주 세대가 그의 노래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르며 다시 해석하고 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노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고향과 정서, 민족의 상흔 같은 주제는 현대 K-팝이 다루지 않는 정서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를 대중성 안에서 풀어내며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당대를 기록한 일종의 구술사라 할 수 있다. 그의 노래 한 곡 한 곡에는 이산의 아픔, 도시와의 외로움, 부모 세대의 눈물이 서려 있다. 그렇기에 그의 은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통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가수를 앞으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전 지구적 성공을 거두는 K-팝은 개성과 다양성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세대 전체의 삶을 품은 음악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그의 유산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수천 곡의 작품, 수십 년의 공연, 그리고 전 국민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목소리를 단순히 레전드라는 단어로만 묶어두기에는 부족하다. 국악과 민요, 전통 정서를 아우른 그의 음악 세계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교육 자원으로 삼는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가 은퇴를 선언한 지금, 우리 사회는 나훈아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누군가를 대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노래가 품었던 정서와 공동체적 감각을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이어받고 발전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래는 끝났지만 감동은 계속된다. 그런 점에서 나훈아의 은퇴는 단순한 문학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서사를 잃어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그가 무대에서 노래하던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변화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 기억과 정서를 지키는 그의 음악이 있었다. 나훈아가 무대 위에서 외치듯 노래했던 너는 잘했나라는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대한 통찰이자 시대를 살아낸 사람으로서 던지는 근본적 물음이다. 그 물음 속엔 삶을 버텨낸 이들에 대한 위로, 변해버린 가치들에 대한 성찰, 그리고 여전히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는 보통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가 스며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노래를 갈망하고 있다. K-컬처가 세계를 흔드는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 빈자리를 단순한 과거의 향수로 채울 수는 없다. 나훈아가 걸어간 길은 단지 오래된 길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대를 떠나 있을 뿐 그의 노래는 여전히 어디선가 울려 퍼질 것이다. 어쩌면 다시 무대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가 더 이상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해도 우리 사회는 이미 그의 노래를 통해 한 세대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몫이다. 그의 음악이 남긴 물음을 안고 그 감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왕의 퇴장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서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서사를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결국 나훈아의 은퇴는 한 명의 대중가수의 퇴장이기 이전에 공통의 감정을 공유하던 세대가 무대를 내려오는 장면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귀에 감기는 멜로디가 아니라 시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잊힌 마음을 되살리는 일종의 집단적 기억이자 정서적 고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훈아의 퇴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것인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지나 세대 간 공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지금, 공통의 언어로서의 대중문화는 다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인가?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던 시간 속에는 한 시대의 눈물이 있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노동과 가난 속에서 버텨온 이들, 그리고 정의와 질서 사이에서 방황해온 시민들 모두가 그 음성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는 예술가이자 동시에 증인이었다.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낸 이들에게 노래로 손을 내밀어준 몇 안 되는 인물이었고 그 손길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제 무대 위 조명이 꺼졌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그 조명을 켜야 한다. 더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공감의 언어를 발견하고
다음 시대의 나훈아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의 무대를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모두가 서로의 무대가 되어야 할 시간이다. 나훈아가 남긴 유산은 바로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멜로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너희가 잘해야 한다.